일본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무릎 꿇고 앉은 자세, 즉 정자를 취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양반다리 자세를 취하는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모습인데요. 게다가 정자는 관절에 큰 부담을 주고 오자형 다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에게 꾸중 들을 때라면 모를까, 평소에 이런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본인들이 이 자세를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앉는 자세를 통해 드러나는 일본 특유의 억압적인 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가 신체에 부담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장년층도 어릴 때 무릎을 꿇거나 하면 다리가 반듯하게 펴지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오자 다리를 가진 사람들은 유난히 놀림거리가 되고는 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무릎을 꿇고 앉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양반다리를 하거나 다리를 펴고 앉는 모습이 대부분이죠. 반면 일본은 이상할 정도로 정자를 고집하는데요. 식사할 때도 온 가족이 밥상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먹고 심지어 조금이나마 편하게 앉으라고 엉덩이와 다리 사이에 끼우는 정자 의자라는 기묘한 상품까지 팔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일본 특유의 문화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다들 알다시피 일본은 사무라이의 나라였죠. 사무라이들은 언제든지 검을 신속하게 뽑을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평소에도 몸을 움직이기 쉬운 자세를 취하고는 했습니다. 양반다리와 비슷한 아구라, 한쪽 무릎을 세운 다테이자 등의 자세가 있었죠. 그런데 오랜 전란 끝에 도쿠가와 정권이 일본을 평정하고 에도 시대가 열리면서 앉는 자세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난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용성보다는 예의가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지배층이 아랫사람들에게 무릎을 꿇는 정자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자한 자세로는 칼을 뽑아 휘두르기 어렵고 일어나도 다리가 저려서 잘 움직이지 못한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지배층은 사무라이들이 칼을 뽑아 자기들을 공격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다도가 널리 보급된 것도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차의 원산지는 중국이지만 다도의 종주국은 일본입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정책적으로 다도를 전국에 보급했었는데요. 이는 거칠고 사나운 사무라이들이 다도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예절을 익히면서 순화하기를 바랐던 것이죠. 애초에 이러한 의도가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다도는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예의를 차리는 쪽으로 발전했습니다. 일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차를 마실 때 편하게 마시는 사람을 볼 수가 없죠. 다들 정자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어떻게 보면 기계적이기까지 한 동작으로 차를 마시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예절을 차릴 필요가 있는가 싶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올바른 문화인 것이죠. 에도 시대는 일본이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며 번영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극히 일부의 상류층이나 즐길 수 있는 사치품이었던 차도 이러한 번영에 힘입어 각계각층에 보급되었고 다도와 함께 정자까지 일본에 뿌리를 내렸죠. 한편 다다미도 이 시대에 전국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가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다다미는 지프로 만들어 상당히 푹신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정자에도 무릎이 아프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다미는 일본이 좌식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좌식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최근에는 방바닥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식사하는 모습만 봐도 옛날에는 방바닥에 밥상을 차리고 그 앞에 앉아 식사했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식탁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방바닥에 이불을 깔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침대를 사용하고요. 일본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보다는 좌식 문화를 지키고 있는 편인데 이것도 대부분 다다미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다다미가 깔려있지 않으면 집이 아니라고 여길 정도로 다다미를 사랑하죠. 멀쩡한 서양식 가옥에 굳이 다다미를 깐 일본식 방을 따로 만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좌식 문화가 유지되는 것이 정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양반다리로 앉아왔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정자나안이라고 해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한 불교 미술품 등이 있었지만 조선이 들어서면서 숭유역불 정책으로 이런 문화도 사라졌죠. 대신 양반다리가 빠르게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물론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정자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서 한국처럼 자세를 바꾸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일본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를 생각해보면 쉽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유난히 예의범절을 따지기도 하거니와 일본이 아날로그를 고집하면서 쉽사리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일본에는 타이쿠 수월이라는 자세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체육 앉기라고 옮길 수 있는데 이는 앉아서 두 무릎을 상체에 딱 붙이고 두 팔로는 다리를 감싸는 자세입니다. 명칭과 달리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모여 앉을 때만 취하는 것은 아니고 강당 바닥에 의자 없이 앉거나 혹은 야외에서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라든가 아무튼 학생들이 대기할 필요가 있을 때면 반드시 취하는 자세인데요.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무릎이 가슴과 배를 압박해서 숨을 깊게 쉴 수가 없고 두 손으로는 다리를 감싸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손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일본 교사들은 학생들이 이 자세를 취하면 큰 소리로 떠들 수 없고 손장난도 칠 수 없으니까 통제하기에 용이하다며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세를 통해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음습한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일본에도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은 학대에 가까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체육 앉기가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자세이며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귀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학생들은 좀 더 엄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역풍의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학생들도 이 자세에 익숙해져서 별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일본에는 여자들에게만 강요되는 인어공주 앉기라는 자세도 있습니다. 이는 덴마크에 있는 유명한 인어공주 동상처럼 두 무릎을 굽히고 무릎 아래를 옆으로 늘어뜨린 자세입니다. 일본 여자들은 남의 집에 방문하면 정좌하거나 아니면 인어공주 앉기로 앉아야 하고 다른 자세를 취하면 큰 실례가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양반다리는 친한 친구 앞에서나 할 수 있는 자세이고 어른들 앞에서 그랬다가는 가정교육도 못 받은 여자라는 식의 취급을 당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아이돌이 한국인 멤버들을 일본의 부모님 댁에 초대하면서 이 예절을 가르쳤다는 일화가 화제가 된 적도 있었죠. 한국 여자들도 인어공주 앉기로 앉을 때가 있지만 그게 무슨 대단한 예절이라는 인식은 없고 누가 강요하는 경우도 없다는 걸 생각해보면 두 나라의 문화 차이가 놀랍기도 합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자세를 통해 사람을 지배하는 일본의 전통은 메이지 시대 이후에 특히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던 시절, 일본은 학교를 통해 일왕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필요하다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충성스러운 신민을 길러내고자 했습니다. 애당초 교육의 목적이 건전한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군인들을 길러내는 데 있었던 것이죠. 매일 아침 학생들이 운동장에 집합하는 조회라든가 교사가 들어오면 반장의 선창에 따라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허리를 숙이는 식의 인사라든가 군복에서 디자인을 따온 교복이라든가 하는 것만 보아도 당시 일본이 학교를 일종의 군대로 여기고 운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체육 앉기도 이 시기에 탄생한 것이라는 게 연구자들의 지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앉는 자세라든가 집단 체조 등의 몸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학생들을 통제하고 예비 군인으로 훈련시켰던 건데요.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일본에는 상명하복 문화 같은 옛 사무라이와 군대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오늘은 일본 사람들이 다리에 쥐가 나는 것도 참아가며 정좌를 고집하는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나름대로의 전통도 좋고 예절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만 한국처럼 현실에 맞게 효율을 추구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